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kopTV의 조현일입니다. 살짝 제가 업로드가 늦은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일요일을 맞아서 제가 운동을 갔다가 마커스 스마트의 레이커스 행 소식을 들었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의 한때 심장이었죠. 이 마커스 스마트. 보스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뛰었지만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당했고, 참 거짓말처럼 보스턴은 마커스 스마트를 내보내고 우승을 달성합니다. 참 스마트 입장에서는 달콤 씁쓸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씁쓸함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 그 보스턴의 심장이었던 스마트가 이제는 레이커스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커스 품에 안겼습니다. LA 레이커스와 FA 계약을 맺은 마커스 스마트인데요. 워싱턴 위저즈에서 바이아웃에 합의한 이후에 2년 11밀 레이커스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2년 11밀은 풀 BAE, 바이애뉴얼 익셉션으로 계약을 했고요. 자, 갑자기 마커스 스마트가 레이커스로부터 관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올 시즌 데드라인, 그러니까 2025년 2월 전후로도 레이커스는 마커스 스마트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바이아웃된 스마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만 레이커스가 스마트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4.2밀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쉐이크 밀튼을 웨이브하거나 혹은 조던 구딘을 웨이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쉐이크 밀튼을 웨이브하게 되면 레이커스는 3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밀 가운데 3밀이니까 비중은 큰 편이지만 추가 움직임은 필요하죠. 자, 현재 쉐이크 밀튼의 3밀은 전체 다 비보장입니다. 다만 보장 마감 시간이 일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이 쉐이크 밀튼의 비보장 계약을 보장할지 말지를 이제 24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던 구딘이 있습니다. 이 조던 구딘 같은 경우에는 뭐 허슬과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웨이브하게 된다면 2.35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25밀만 부분 보장이니까 25,000달러, 굉장히 적은 금액만 부분 보장이고요. 네, 2.35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죠. 제가 위에서 4.2밀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밀튼과 구딘을 전부 다 웨이브하게 되면 5.35밀이 되죠. 네, 그러면 충분히 스마트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만, 2명을 다 웨이브했을 때는 LA 레이커스가 15명이 아닌 14명을 갖고 시즌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긴 해요. 둘 다 웨이브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장 마감 시한 전에 쉐이크 밀튼을 활용한 트레이드를 현재 도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밀튼을 일찌감치 웨이브할 거였다면 스마트 영입을 발표하면서 밀튼을 웨이브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밀튼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밀튼을 활용한 트레이드를 저는 도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밀튼 트레이드에 실패한다면 미련 없이 둘 다 웨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다 웨이브할 때는 14인 로스터로 시즌을 맞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캡까지 여유가 1.15밀밖에 안 남습니다. 그쵸? 쉐이크 밀튼의 연봉 3밀, 그 다음에 조던 구딘의 연봉 2.3밀을 합치면 5.35밀이고, 스마트 영입을 위해서는 4.2밀을 확보해야 되니 5.35 빼기 4.2를 하면 1.15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캡이라는 건 절대 그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1.15밀로 나머지 한 명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웨이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는 루카 돈치치라고 해요. 네, 루카 돈치치가 직접적으로 스마트 리크루팅을 했다고 하는데, 루카 돈치치는 8월 2일 이후에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 보름도 안 남았죠.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돈치치가 적극적으로 몇몇 선수들을 리크루팅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였다고 합니다. 자, 돈치치가 원하는 자신의 업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전문을 한번 번역해서 봤는데, 나는 레이커스의 챔피언십을 가져온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로바스켓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유로바스켓을 앞두고 엄격한 식단과 훈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홀쭉해진 프레임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 측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트레이드 충격을 루카 돈치치가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가 알던 그 돈치치의 모습을 되찾고 또 지켜볼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인 셈이죠. 나는 레이커스의 챔피언십을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거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도 엄격하게 하고 또 맹훈련을 통해서 내가 뭐 슬로베니아 대표팀이나 혹은 레이커스의 우승을 위해서 내가 최상급 컨디션을 갖고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각오나 다름없죠. 자, 그리고 돈치치가 구단 관계자 측에 전했던 영입 희망 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능한 림 러닝 센터, 그러니까 림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수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 두 번째는 정확한 슈팅력을 지닌 선수, 정확한 슈팅 헬퍼. 그리고 세 번째는 훌륭한 수비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5 오프시즌 영입 목록을 보면 디안드레 에이튼, 제이크 라라비아, 마커스 스마트를 데려왔죠. 떠난 선수는 도리안 피니 스미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능한 림 러닝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 어느 정도는 들어맞죠. 그리고 정확한 슈팅 헬퍼, 제이크 라라비아, 볼륨은 떨어지지만 효율 자체는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비수, 최근 들어서는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스마트만큼은 여전히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가 직접적으로 리크루팅했던 선수는 이 세 명 가운데 두 명이에요. 디안드레 에이튼과 마커스 스마트였죠. 그래서 돈치치가 원하는 선수 목록을 레이커스가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돈치치 또한 본인이 지닌 영향력을 잘 활용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 디포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 수비수가 가세한 레이커스 백코트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줄곧 스마트는 우승 후보팀에서 뛰길 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디포이를 받았죠. 2022년 디포이, 그리고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3번이나 선정이 됐던 선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아웃된 스마트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첫 번째, 레이커스 2025년 내내 관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스마트를 품에 안는 데 성공을 했고요. 피닉스 선즈는 백코트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죠. 자, 물론 제일런 그린, 데빈 부커가 있지만 1번 포지션이 약합니다. 스마트는 뭐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지만 또 패싱 센스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가 스마트에 관심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미러키 벅스, 야니스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러키인데, 뭐 케빈 포터 주니어, 게리 트렌트 주니어 있다고 해도 데미안 릴라드가 떠난 1번 포지션이 약하죠. 그래서 미러키 벅스도 피닉스 레이커스와 함께 3파전을 펼쳤습니다만 결국 레이커스에게 뺏겼습니다. 자, 스마트는 1994년생입니다. 이제 30살을 간 넘겼죠. 아직 3, 4년은 거뜬하고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마커스 스마트를 연평균 5.5mm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스마트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수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디포이 출신에 빛나는 최고의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불과 3년 전 2022년 보스턴의 파이널 진출을 견인했었죠. 자, 하지만 사랑받았던 보스턴에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트레이드가 되면서 멤피스로 이적을 했고, 멤피스가 스마트를 윈나우용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가 워싱턴으로 스마트를 보내는데 무려 1라운드 픽을 썼어요. 그만큼 멤피스가 진짜 스마트와 함께했던 시간 더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지 말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스마트가 가진 계약을 빨리 털고 싶었죠. 그러면서 1라운드 픽까지 써가면서 워싱턴에 스마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는 워싱턴에서 물론 뭐 조던 풀이나 혹은 뭐 빌라 쿨리바리 같은 연건들, 법 캐링턴도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의 멘토가 되긴 했지만 정작 경기는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워싱턴 측에 나는 우승 후보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었고, 워싱턴도 뭐 스마트를 그냥 내보내면 아쉬우니까 트레이드를 도모했었습니다만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고요. 결국에 바이아웃 이후 바람대로 강팀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마커스 스마트,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미션이기도 하지만 30살이 넘어선 스마트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구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멤피스와 워싱턴에서 보낸 지난 두 시즌 54경기 결장이 아니라 5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셈이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71경기 또 61경기를 뛰긴 했었는데 커리어 내내 뭐 그렇게 건강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1년 뛰면서 635게임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은근히 노장팀 같지만 또 연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14인 로스터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의 건강은 필수입니다. 자, 지난 시즌 멤피스와 워싱턴을 거치면서 총 평균 20.0분, 그러니까 20분밖에 뛰지 못했어요. 평균 20분 출전은 마커스 스마트 커리어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 스마트가 가장 적게 뛰었던 시즌이 몇 분이었냐면 바로 루키 때였어요. 그것도 무려 27분이었습니다.
루키 때 27분 뛰었는데 지난 시즌 평균 20분 출전이니까 얼마나 출전 시간이 낮았고 또 제대로 뛰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스마트의 뭐 공격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산 야투 성공률이 38.8%고 3점이 32.4%니까 뭐 슈팅에 능한 선수는 결단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비력 훌륭하고요. 2차 수비력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더구나 레이커스의 백코트가 빈센트의 수비를 잘하지만 루카 돈티치, 오스틴 리브스라면 또 한참 수비로는 내려온 르브론 제임스가 있다면 저는 스마트의 수비력, 팀 디펜스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플러스 요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커스 스마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BA에서 11시즌 뛰었고요. 635게임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108게임이나 뛰었습니다. 큰 경기를 많이 치러본 선수고 그리고 큰 경기에 은근히 강해요. 대부분의 지표가 포스트 시즌이 정규 시즌보다 더 낮습니다. 자, 통산 29.5분 뛰면서 정규 시즌 10.6득점, 3.4 리바운드, 그리고 4.6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투는 38.8%, 3점이 32.4%, 그리고 자유투가 77.6%인데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자, 출전 시간,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여기에다가 어시스트, 그 다음에 스틸, 블락샷, 야투, 3점, 자유투 요 9개가 있잖아요. 요 9개 가운데 정규 시즌이 플레이오프보다 나았던 항목은 3개밖에 안 돼요. 뭐냐면 자유투와 그 다음에 스틸 그리고 블락입니다. 이걸 제외하면 전부 다 플레이오프 기록이 정규 시즌보다 나아요. 그만큼 스마트가 큰 경기에서 크게 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커스 스마트 보스턴에서 뛰다가 뭐 바로 레이커스로 간 건 아니지만 저는 라존 론도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 레이커스 팬들이 여전히 애정하는 알렉스 카루소도 연상됩니다. 카루소와 라존 론도 사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알렉스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뺨치는 수비력으로 2020년 레이커스의 버블 우승을 견인했었죠. 어떻게 본다면 스마트와 일견 닮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슈팅이야 카루소가 훨씬 낫지만 또 직접적인 수비력, 대인 수비력은 카루소보다는 스마트가 더 뛰어나거든요. 자, 물론 수비를 많이 내려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알렉스 카루소가 제공했었던 그런 수비력을 오랜만에 스마트에게서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라존 론도도 연상되죠. 일단 론도도 보스턴에서 총망 맞는 유망주, 또 아주 훌륭한 선수, 심지어 올스타까지 성장을 했었고 여러 팀을 거쳐서 레이커스로 와서 2020년 카루소,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힘을 맞춰서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라존 론도와 마찬가지로 마커스 스마트도 보스턴의 연건 스타였죠. 물론 올스타에 뽑힌 적은 없지만 뭐 디포이, 그 다음에 또 뭐 수비 퍼스트 팀 전부 다 보스턴에서 있을 때 누렸던 영예였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연건 스타에서 라이벌인 레이커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카루소와 론도가 동시에 떠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새 시즌 레이커스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인데요. 일단 ESPN의 뎁스 차트를 참고했습니다. 제 뇌내망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ESPN의 뎁스 차트를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포인트 가드는 루카 돈치치, 백업으로는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2번은 오스틴 리브스, 마커스 스마트는 빈센트와 함께 서로 1번과 2번을 오갈 거예요. 뭐 크게 빈센트와 스마트는 포지션의 구애는 없습니다. 자, 3번이 하치무라, 그리고 백업으로 제이크 라라비아가 뛸 수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 백업은 제러드 밴더빌트, 역시나 부상, 몸 상태가 이슈죠. 그리고 5번은 디안드레 에이튼과 잭슨 헤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명권 소진 없이 현재 로스터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 여기에다가 디안드레 에이튼, 마커스 스마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떠난 선수는 도리안 피니 스미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모두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 흔한 1합픽 한 장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라펠링카 단장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팀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 대비 업그레이드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합니다. 더구나 마커스 스마트를 영입했는데 환물 갔어, 얘 완전히 인저리 프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4경기 인저리 프로는 맞지만 2년 동안 단 11밀만 줄 수 있고 연평균 5.5밀로 써먹을 수 있는 마커스 스마트라면 무조건 플러스죠.
연평균 20mm, 25mm 아니잖아요. 연평균 5.5mm에 불과 3년 전에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던 선수의 가세라면 저는 레이커스가 굉장히 장사를 잘했고 라펠린카 단장이 아주 인내심을 갖고 이번 오프시즌을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커스 스마트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강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제 조던 구딘, 그 다음에 쉐이크 밀튼, 자, 이 두 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관건이고 어떤 식으로든 4.2mm에 대한 여유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트레이드로 처리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둘 다 웨이브를 시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소식 약간 늦은 부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은 주말 또 잘 보내십시오.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